쾅! 유리가 산산조각 나며 튀었어요. 경적 소리가 귀를 찢었고 사람들의 비명이 쏟아졌어요. 교차로 한가운데 주하늘이 탄 차가 옆에서 달려든 차에 그대로 들이받쳤어요. 주하늘의 손이 안전벨트 위에서 힘없이 떨어졌어요. 이 사고는 우연이 아니었어요. 이 사고의 그 모든 시작은 단 하나의 전화 통화였어요. 오늘 이야기는 주하늘에게 부회장 자리를 빼앗긴 진세훈이 질투에 눈이 멀어 선을 넘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진세훈과 공난숙이 벌이는 충격적인 계획 범죄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오늘 이야기 다 들으시면 진세훈과 공난숙이 왜 이렇게까지 하는지 이해하실 거예요. 그럼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오늘 이야기 시작할게요. 사고가 일어나기 24시간 전 진세훈의 집무실이었어요. 문이 닫히는 소리와 함께 무언가 깨지는 소리가 났어요. 진세훈은 책상 위 액자를 주먹으로 내리쳤어요. 유리가 깨지면서 손등이 찢어졌고 피가 뚝뚝 떨어졌어요. 내가 뭐가 부족한데 왜 하필 주하늘이야. 결국 주하늘에게 부회장 자리를 빼앗기고 말았어요. 진세훈은 몹시 분노하고 있었어요. 여러분, 왜 이렇게 진세훈이 분노하고 있을까요? 한혜라에게 자신의 친모가 죽임을 당했다고 생각하고 있잖아요. 그 복수를 하기 위해 부회장직에 올라야 했거든요. 그러려고 공난숙과 손을 잡았던 건데 모든 노력이 수포로 돌아간 거예요. 게다가 자신이 사랑하던 차정원이 좋아하는 그 남자 주하늘에게 빼앗겼으니 당연히 분노할 수밖에 없죠. 진세훈은 숨을 세게 들이마시고 휴대폰을 들었어요. 저장된 이름은 공난숙이었어요. 진세훈은 망설이지 않았어요. 전화가 연결되자 공난숙 목소리가 먼저 나왔어요. 진세훈, 무슨 일이야? 진세훈은 낮게 아주 구체적으로 말했어요. 주하늘이 오늘 부회장 됐어요. 그 인간이 내 자리에 앉았다고요. 공난숙이 한번 웃었어요. 그래서 너는 뭘 원해? 진세훈은 말이 빨라졌어요. 숨이 차오르는 걸 억지로 눌렀어요. 겁만 조금 주는 정도로 손 좀 봐줘요. 나 이대로는 못 끝내요. 당신도 마찬가지잖아요. 공난숙은 바로 대답하지 않았어요. 언제 해야 해? 진세훈이 딱 잘라 말했어요. 내일 중으로 해야 해요. 공난숙이 아주 천천히 말했어요. 진세훈, 네가 지금 하는 말이 무슨 뜻인지 알아? 진세훈은 숨을 헐떡이다가 고개를 숙인 채로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어요. 자기 귀에 박히게 하려고 한 말이었어요. 끝까지 가면 안 되는데 내가 왜 여기까지 왔지? 알았어. 방법을 생각해 볼게. 넌 진정하고 있어. 전화가 끊어진 그 순간 진세훈은 등골이 서늘해지는 걸 느꼈어요. 하지만 이미 늦었어요. 말은 입 밖으로 나가버렸고 공난숙은 이미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같은 시각 병원 복도였어요. 주하늘은 재활치료가 끝나고 회복실 앞에서 물을 마시고 있었어요. 그때 휴대폰이 울렸어요. 발신자는 홍세프였어요. 홍세프는 공난숙 집안에서 오래 일하던 요리사예요. 그리고 공난숙 집과 더불어 한혜라 집에서도 일을 했었죠. 그 과정에서 이상한 사람들이 주하늘 주변을 맴도는 걸 몇 번 목격했었어요. 홍세프 목소리가 낮았어요. 부회장님, 지금 혼자 계십니까? 주하늘이 바로 말했어요. 혼자 아니에요. 경호도 있고요. 왜요? 홍세프가 숨을 짧게 내쉬었어요. 내일 아침 회사로 바로 들어가지 마세요. 누가 부회장님 동선을 묻고 다녔습니다. 운전기사 이름까지요. 저는 그 말이 너무 구체적이라서 그냥 넘기면 안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주하늘이 순간 멈췄어요. 누가요? 홍세프가 바로 이름을 말하지 않았어요. 대신 단서를 던졌어요. 재단 쪽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낯익은 남자가 있었어요. 회장님 댁에서 몇 번 봤던 사람입니다. 홍세프, 지금 그 사람 얼굴 기억해요? 홍세프가 짧게 대답했어요. 네, 그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내일 아침은 꼭 조심하세요. 운전기사도 바꾸고 출입구도 바꾸세요. 주하늘은 그 조언을 지키려고 했어요. 그런데 바로 그때 회사 사람이 급하게 다가와 말했어요. 주하늘 부회장님, 회의 자료가 급하게 수정됐습니다. 내일 아침 일정이 바뀌었어요. 회장님께서 꼭 직접 보고받으셔야 한다고 하셨어요. 주하늘은 잠깐 망설였어요. 일정이 바뀌면 동선도 바뀌어요. 홍세프의 당부가 생각났지만 회사 일이 먼저였죠. 주하늘은 결국 고개를 끄덕였어요. 알겠습니다.
제가 나가겠습니다. 다음 날 아침이 왔어요. 우려했던 일이 일어나고 말았어요. 주하늘이 탄 차가 교차로에서 신호를 기다리는 순간 옆에서 달려든 차가 그대로 들이받았어요. 큰 사고는 아니었지만 주하늘은 병원에 실려갔고 당장 부회장직 업무 수행이 불가능해졌어요. 그게 바로 공난숙이 원했던 거였죠. 그 사고는 우연이 아니었어요. 누군가가 시간을 맞췄고 누군가가 동선을 맞췄고 누군가가 그 대가를 준비했어요. 그리고 그 모든 시작은 진세훈의 질투였어요. 그날 밤 한혜라의 집 식탁이었어요. 김이 나는 국 한 그릇이 올라왔어요. 한혜라가 직접 끓인 건 아니어도 한혜라가 같이 먹자라고 말한 것 자체가 흔한 일이 아니었어요. 차정원은 숟가락을 들었다가 내려놓고 잠깐 숨을 골랐어요. 오늘은 배가 고픈데도 목이 잘 넘어가지 않았거든요. 한혜라가 먼저 물었어요. 차정원, 오늘 경찰서에서 나온 내용 수사관이 뭐라고 했니? 차정원이 천천히 말했어요. 공난숙 쪽 비서가 입을 열기 시작했대요. 협력업체 팀장도 돈 받은 건 인정했고요. 수사관이 말하길 이제는 누가 지시했는지만 더 단단히 잡으면 된다고 했어요. 한혜라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럼 공난숙은 밖에서 언론으로 버틸 거야. 나는 몰랐다는 말만 계속할 거야. 그 말이 먹히려면 누군가가 대신 욕을 먹어야 해. 차정원이 숟가락을 가볍게 쥐었다가 놓았어요. 진세훈을 노릴 거예요. 지금도 계속 그쪽으로 끌고 가려고 했고요. 한혜라가 딱 잘랐어요. 그래서 진세훈은 혼자 두면 안 돼. 진세훈이 겁을 이기지 못하고 자기 입으로 이상한 말을 하면 그 순간 끝이야. 차정원은 혼자 두면 안 된다는 말을 똑바로 이해했어요. 누군가를 옆에 붙여서 감시하자는 소리가 아니었어요. 진세훈이 무너지지 않게 사람이 붙어 있어야 한다는 말이었어요. 공난숙이 사람을 잡는 방식은 늘 그랬거든요. 겁을 준 다음 너만 살 길이 있다고 속삭여요. 그 속삭임에 넘어가면 그 사람은 자기 인생을 자기가 던져버려요. 차정원이 한혜라를 바라봤어요. 어머님, 제가 진세훈을 붙잡고 있는 동안 차수와 자료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한혜라가 잠깐 눈을 내렸다가 말했어요. 내가 직접 정리해. 내가 먼저 집안에 말을 해. 내가 기자들 앞에서 밀려서 말하게 만들지 않을게. 차정원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정리라는 단어가 공난숙 입에서 나오면 위험하지만 한혜라 입에서 나오면 책임지겠다는 뜻이었어요. 같은 단어라도 사람에 따라 의미가 달라요. 한혜라는 늘 감정을 앞세우지 않았고 대신 자기가 감당할 몫을 자기 손으로 가져갔어요. 그때 차정원 휴대폰이 울렸어요. 진세훈이었어요. 차정원은 곧장 받았어요. 여보, 어디야? 진세훈 목소리가 낮았어요. 평소보다 더 낮았어요. 당신, 나 지금 집인데 집 앞에 또 왔다 갔어. 누군가가 초인종 누르고 도망갔어. 난 문 안 열었어. 차정원이 바로 물었어요. 복도 CCTV 저장했어? 경비실에 말했어. 경비가 영상 따로 빼놨대. 차정원이 숨을 짧게 내쉬었어요. 잘했어. 지금은 내가 겁먹어도 돼. 대신 문 열지 마. 밖으로 나오지 마. 내가 황 실장님한테 사람 더 붙이라고 할게. 진세훈이 잠깐 망설이다가 물었어요. 여보, 나 진짜로 구속되는 거야? 차정원이 단호하게 말했어요. 아니야. 내가 사실대로 말했고 녹음도 있어. 다만 공난숙이 널 대신 던질 사람으로 계속 밀 거야. 그래서 더 조심해야 해. 내가 무너지지 않으면 공난숙은 너를 못 써. 진세훈이 아주 작게 대답했어요. 알겠어. 차정원은 전화를 끊고 한혜라를 봤어요. 공난숙이 밤에도 사람을 보내요. 그 집 앞에 계속 두드리면 사람은 결국 지쳐요. 한혜라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서 내일은 내가 진세훈 집으로 가. 내가 같이 있어. 내가 사람을 더 붙일게. 차정원이 말했어요. 어머님, 진세훈 집으로 가는 대신 주하늘 병원도 계속 봐야 해요. 공난숙이 병원 쪽도 다시 건드릴 수 있어요. 한혜라가 짧게 대답했어요. 주하늘 병원은 내가 볼게. 넌 진세훈을 지켜. 이렇게 역할이 정리되자
차정원 가슴이 조금 놓였어요. 오늘은 누가 뭘 할지가 정해져서요. 정해지면 움직일 수 있어요. 정해지지 않으면 공포만 커져요. 다음 날 아침 진세훈의 집이었어요. 차정원이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자 진세훈은 거실 소파에 앉아 있었어요. 밤새 한숨도 못 잔 얼굴이었어요. 눈이 퀭했고 손톱으로 손바닥을 긁은 자국이 빨갛게 나 있었어요. 차정원이 가방을 내려놓고 말했어요. 당신 밥 먹었어? 진세훈이 고개를 저었어요. 목이 안 넘어가. 차정원은 길게 달래지 않았어요. 대신 바로 행동으로 갔어요. 그럼 물이라도 마셔. 그리고 휴대폰 보여줘. 어젯밤 누가 전화했는지, 몇 번이었는지 다 확인하자. 진세훈이 휴대폰을 내밀었어요. 부재중 전화가 여러 개 찍혀 있었고 대부분은 번호 없음이었어요. 차정원은 화면을 보자마자 표정이 굳었어요. 당신한테 심리 흔드는 게 목적이야. 이제부터 규칙 정하자. 번호 없음은 받지 마. 문자도 읽지 마. 오면 바로 캡처해서 나한테 보내. 진세훈이 입술을 떨며 물었어요. 여보, 나는 왜 이렇게 됐지? 차정원이 진세훈을 똑바로 봤어요. 당신이 약해서가 아니야. 공난숙이 약한 구멍만 계속 찌르는 사람이야. 그 사람은 칼로 찌르지 않아. 밤마다 사람 마음을 찌른다. 진세훈 눈이 붉어졌어요. 미안해. 내가 부회장 자리 뺏기고 내가 너무 화가 나서 그때부터 내가 이상해졌어. 차정원이 딱 잘랐어요. 그 얘기는 나중이야. 지금은 수사가 먼저야. 당신 감정이 커지면 공난숙이 그 틈으로 들어온다. 그래서 내가 여기 온 거야. 진세훈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진세훈은 자존심을 세우려고 애쓰지 않았어요. 지금은 자존심 세우다가 큰일 나요. 진세훈도 그걸 느끼고 있었어요. 그때 초인종이 울렸어요. 진세훈이 순간 움찔했어요. 차정원은 바로 손을 들어 진세훈을 멈췄어요. 당신 움직이지 마. 내가 볼게. 차정원은 문을 열지 않고 도어락 화면을 확인했어요. 화면에는 택배 기사처럼 모자를 눌러 쓴 남자가 있었어요. 어젯밤 하느라 집 앞에 왔다 갔던 사람과 체형이 비슷했어요. 차정원은 문을 열지 않은 채로 인터폰으로 말했어요. 경비실에 맡기세요. 남자가 낮게 말했어요. 진세훈 씨께 직접 드려야 합니다. 안 받으면 오늘 오후에 사진이 풀립니다. 차정원은 그 문장을 듣고 바로 알았어요. 사진은 공난숙이 제일 좋아하는 무기예요. 사람을 설명할 필요 없이 사진 한 장으로 프레임을 만들어요. 차정원이 아주 차분하게 말했어요. 경찰 부르겠습니다. 기다리세요. 남자는 1초도 기다리지 않았어요. 박스를 바닥에 내려놓고 바로 계단 쪽으로 몸을 돌렸어요. 그 순간 차정원이 진세훈을 향해 말했어요. 당신 휴대폰으로 도어락 화면 녹화해. 얼굴 저장해. 진세훈 손이 떨렸지만 화면 녹화를 눌렀어요. 차정원은 경비실에 전화해서 지금 바로 잡아달라고 말했어요. 경비가 뛰어 올라왔지만 남자는 이미 사라진 뒤였어요. 현관 앞에 박스만 남았어요. 차정원은 박스를 손대지 않았어요. 대신 경찰 감식팀이 오기 전까지 CCTV 각도부터 확인했어요. 현관 앞 복도에 사각지대가 있는지, 남자가 어디로 빠졌는지, 엘리베이터를 탔는지, 계단을 탔는지요. 잠시 후 경찰이 왔고 박스를 열었어요. 안에는 USB 하나와 종이 한 장이 들어 있었어요. 종이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어요. 진세훈이 공난숙과 동거래했다. 녹취 있음. 차정원은 종이를 보자마자 입술을 꽉 눌렀어요. 녹취 있음이라는 말은 진짜일 수도 있고 조작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공난숙은 사람을 겁주기 위해 있다를 먼저 던져요. 그리고 겁먹은 사람이 먼저 무너져요. 차정원이 경찰에게 말했어요. 이 USB 저희가 먼저 확인하지 않겠습니다. 경찰이 포렌식으로 확인해 주세요. 조작 가능성도 있어서요. 경찰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진세훈은 옆에서 숨을 몰아쉬었어요. 여보, 나 진짜. 차정원이 진세훈 어깨를 딱 잡았어요. 진세훈 봐. 공난숙이 뭘 하고 싶어 하는지 보이지? 당신을 돈 받은 사람으로 만들고 싶어. 그래야 사고가 흐려져.
그래서 당신은 지금 더 입을 조심하면 돼. 당신이 사실만 말하면 공난숙은 못 빠져나가. 진세훈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눈물이 고였지만 도망치지 않았어요. 같은 시각 병원이었어요. 한혜라는 주안을 병실로 들어가자마자 간호사에게 물었어요. 오늘 병실 출입 기록 누가 왔다 갔는지 전부 주세요. 간호사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부회장님, 아까 오전에 꽃바구니가 하나 들어왔습니다. 발신자는 그냥 익명이라고만 적혀 있고요. 한혜라가 꽃바구니를 보자마자 표정이 굳었어요. 꽃은 아름다운데 공난숙 손에서 나온 꽃은 칼처럼 보여요. 한혜라가 말했어요. 그 꽃 치워요. 바로 밖으로. 그리고 발신자 카드, 증거로 보관, 지문 확인 요청. 주하늘이 침대에서 그걸 보고 낮게 말했어요. 어머니, 공난숙이 밖에서도 이러면. 한혜라가 단호하게 말했어요. 주하늘, 겁먹지 마. 겁먹으면 상대는 더해. 내가 해야 할 건 치료야. 주하늘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때 홍세프가 병실 문 앞에 나타났어요. 경호가 막자 홍세프는 손을 들고 조용히 말했어요. 저 주하늘 부회장님 뵈러 온 게 아닙니다. 부회장님께 드릴 말이 있습니다. 경호가 눈치를 보며 한혜라를 바라봤어요. 한혜라가 고개를 끄덕이자 홍세프가 안으로 들어왔어요. 홍세프는 짧게 말했어요. 부회장님, 차수와 자료가 어디서 새었는지 어제 밤에 한 사람을 봤습니다. 한혜라가 눈빛을 좁혔어요. 누구를 봤니? 홍세프가 숨을 고르고 말했어요. 진태석 회장님 댁에서 나오는 차를 봤습니다. 그 차가 재단 쪽 사람과 잠깐 만났습니다. 제가 찍어뒀습니다. 번호판도요. 한혜라 손이 잠깐 멈췄어요. 확실해? 홍세프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재단 쪽 운전기사 얼굴도 압니다. 병원 주차장에서 몇 번 봤습니다. 한혜라는 바로 윤비서에게 전화했어요. 윤비서, 진태석 회장님 댁 차량 출입 기록 최근 일주일치 확보해. 그리고 그 차량 번호가 재단 차량이랑 만난 장소 CCTV도 요청해. 경찰 연결해서. 윤비서가 숨도 안 쉬고 대답했어요. 네, 부회장님. 홍세프는 말을 더 늘리지 않았어요. 해야 할 말을 하고 바로 물러났어요. 오래 있으면 표가 나요. 홍세프는 그걸 잘 아는 사람이었어요. 한혜라는 홍세프가 나가자마자 주하늘에게 말했어요. 주하늘, 내가 살아남아준 덕분에 지금 줄이 보이기 시작해. 누가 공난숙 편인지, 누가 집안에서 새는지. 주하늘이 낮게 대답했어요. 어머니, 그럼 아버님. 한혜라가 딱 잘랐어요. 확정하지 마. 확정은 증거로 해. 그날 저녁 진태석의 집이었어요. 한혜라는 진태석을 다시 만났어요. 이번엔 차정원 없이 혼자 갔어요. 차정원은 진세훈 옆에 있어야 했고 한혜라는 진태석을 정면으로 받아야 했어요. 진태석이 거실에 앉아 있었고 한혜라는 앉지 않고 말했어요. 아버님 댁 차량이 재단 쪽 사람과 만났어요. 그 뒤로 차수와 자료가 밖으로 퍼졌어요. 이게 우연입니까? 진태석 눈빛이 날카로워졌어요. 한혜라, 너 지금 나를 의심하는 거야? 한혜라가 차분하게 말했어요. 의심이 아니라 확인이에요. 그리고 저는 오늘 확인하러 왔어요. 아버님 댁에서 누가 자료를 뺐는지요. 진태석이 손바닥으로 소파 팔걸이를 한번 쳤어요. 우리 집에서 그런 짓을 했다고 단정하지 마라. 한혜라가 한치도 물러서지 않았어요. 단정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누구인지 묻는 거예요. 아버님, 이 자료가 밖으로 돌면 회사는 수사보다 소문으로 더 크게 다쳐요. 그리고 그 피해는 주하늘이 먼저 받아요. 진태석은 주하늘 이름이 나오자 눈빛이 잠깐 흔들렸어요. 진태석이 완전히 차갑기만 한 사람은 아니었어요. 손자는 손자고 집안은 집안이에요. 하지만 진태석은 체면을 더 앞세우기도 해요. 그래서 이 싸움은 늘 복잡했어요. 진태석이 낮게 말했어요. 윤 과장 불렀어. 출입 기록과 열람 기록 확인했어. 한혜라가 눈을 좁혔어요. 누구예요? 진태석이 한참을 있다가 말했어요. 비서실 쪽 사람이 한 번 들어왔어. 내가 생각하는 것처럼 단순하지 않아.
한혜라 표정이 굳었어요. 비서실이라는 말은 진태석 가까이 있는 사람이란 뜻이에요. 공난숙이 딱 노리는 그림이에요. 가족끼리 서로 의심하게 만드는 그림이요. 한혜라가 단호하게 말했어요. 아버님, 그 말로 끝내지 마세요. 이름을 주세요. 진태석이 고개를 돌렸다가 말했어요. 내가 아직 확정 안 했어. 확정되면 그때 말해. 한혜라는 그 말을 듣고 바로 알았어요. 진태석은 지금 누군가를 보호하고 있어요. 누가 됐든 집안 사람일 가능성이 커요. 진태석이 박 사람을 감싸줄 이유는 없거든요. 한혜라가 마지막으로 말했어요. 아버님, 저는 며느리로서 집안을 지키려는 게 아니에요. 회사를 지키려는 거예요. 공난숙은 이미 선을 넘었어요. 아버님 댁에서 새는 게 맞다면 그건 공난숙보다 더 위험해요. 내부에서 칼이 나오면 박칼은 막을 수가 없어요. 한혜라는 더 말하지 않고 나왔어요. 다음 날 경찰서였어요. 차정원은 진세훈과 함께 경찰서로 다시 갔어요. USB 포렌식 결과가 나왔거든요. 수사관이 파일을 보여줬어요. 이 USB 안에 진세훈 동거래 녹취는 편집 흔적이 있습니다. 같은 문장을 반복해서 붙인 흔적이 있습니다. 조작 가능성이 큽니다. 진세훈이 그 말을 듣고 어깨가 조금 내려갔어요. 겨우 숨이 내려앉는 모습이었어요. 차정원이 수사관에게 물었어요. 그 USB 전달한 사람이 누구인지 현관 CCTV에서 얼굴 잡혔습니까? 수사관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복도 CCTV로는 모자 때문에 정확히 안 잡혔습니다. 다만 동성과 채영이 재단 차량 운전기사와 유사합니다. 그 운전기사 지금 소환 예정입니다. 차정원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감사합니다. 경찰서를 나오는 길 진세훈이 차정원 손을 잡았어요. 여보, 나 조금은 살 것 같아. 차정원이 짧게 대답했어요. 조금만. 아직 끝난 거 아니야. 진세훈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때 차정원 휴대폰이 울렸어요. 주영채였어요. 차정원이 받자마자 주영채가 숨이 가쁜 목소리로 말했어요. 차정원 상무님, 엄마 변호사가 저한테 연락했어요. 엄마 만나서 말 맞추자라고요. 나 무서워요. 차정원이 바로 말했어요. 주영채, 만나지 마. 혼자 나가지 마. 위치 보내. 내가 사람 보내. 주영채가 떨며 물었어요. 엄마가 저를 다시 묶을 수 있어요? 차정원이 아주 단호하게 말했어요. 주영채, 내가 이미 빠져나왔잖아. 너는 이제 혼자가 아니야. 내가 나한테 연락한 순간부터 너는 보호 대상이야. 주영채는 잠깐 말이 없었어요. 그리고 아주 작게 대답했어요. 네. 차정원이 전화를 끊고 황 실장에게 바로 연락했어요. 주영채 옆에 붙일 사람, 집 앞 감시, 이동 동선을 하나씩 체크했어요. 공난숙이 움직이면 대응도 같이 움직여야 했어요. 그날 밤 한혜라의 집 식탁이었어요. 차정원은 다시 식탁에 앉았어요. 이번에는 진세훈도 같이 있었어요. 한혜라가 오늘은 같이 먹자라고 했거든요. 진세훈은 처음에는 머뭇거렸지만 결국 앉았어요. 이 집에서 밥을 먹는 건 사과로 끝나는 일이 아니었어요. 앞으로 한 팀으로 움직이라는 뜻이었어요. 한혜라가 진세훈을 똑바로 보고 말했어요. 진세훈, 오늘부터 내가 할 일은 하나야. 겁먹지 말고 사실만 말해. 내가 사실만 말하면 공난숙은 널 못 써. 진세훈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어머님. 차정원은 그 호칭이 자연스럽게 나온 걸 보고 마음 한쪽이 조금 풀렸어요. 진세훈이 변한 척하는 게 아니라 진짜로 바닥을 본 사람이 된 것 같았어요. 그때 한혜라 휴대폰이 울렸어요. 윤비서였어요. 한혜라가 받자마자 윤비서 목소리가 급했어요. 부회장님 확인됐습니다. 차수와 문서 열람한 사람, 진태석 회장님 댁에 윤 과장 말고 한 명 더 있습니다. 그 사람이 파일을 출력까지 했습니다. 한혜라 목소리가 낮아졌어요. 누구야? 윤비서가 말을 망설이다가 겨우 뱉었어요. 진태석 회장님 비서실에 있는 최 실장입니다. 한혜라가 눈을 감았다 떴어요. 최 실장, 지금 어디 있어? 윤비서가 말했어요. 오늘 오후에 갑자기 연차 내고 연락이 안 됩니다.
차정원은 그 말을 듣자마자 바로 일어났어요. 어머님, 최 실장 잡기 전에 공란숙 쪽으로 넘어가면 또 봉투 나와요. 지금 바로 위치 찾아야 해요. 한혜라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황 실장 부를게. 그리고 경찰에도 알릴게. 진세훈이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나도 가. 내가 할 수 있는 거 하면 안 돼? 차정원이 진세훈을 똑바로 봤어요. 당신은 따라오지 마. 지금은 당신이 밖에 나가면 공란숙이 더 좋아해. 당신은 여기 있어. 그리고 휴대폰 계속 켜. 연락 오면 바로 캡처. 진세훈이 입술을 깨물고 고개를 끄덕였어요. 알겠어. 차정원은 한혜라와 함께 바로 움직였어요. 차정원은 문을 나서면서 홍 셰프에게도 짧게 메시지를 보냈어요. 최 실장, 혹시 본 적 있어? 몇 분 뒤 홍 셰프 답이 왔어요. 재단 건물 뒤 골목에서 봤습니다. 검은 봉투 들고 급하게 택시 잡아탔습니다. 차정원은 그 문장을 읽고 바로 택시 동선부터 잡았어요. 택시 호출 기록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을 경찰과 연결했어요. 차정원은 멈추지 않았어요. 이건 늦으면 안 돼요. 최 실장 손에 있는 검은 봉투는 종이 몇 장일 수도 있지만 사람 몇 명을 동시에 죽일 수 있어요. 차정원과 한혜라는 차 안에서 말을 거의 하지 않았어요. 말이 많아지면 그만큼 판단이 늦어져요. 지금은 늦으면 끝이에요. 황 실장이 운전하는 차가 먼저 앞질러 나갔고 한혜라 차가 뒤를 받쳤어요. 경찰 쪽에서는 택시 호출 기록과 도로 CCTV 흐름을 맞춰서 어느 방향으로 빠졌는지를 좁혀주고 있었어요. 윤 비서가 전화로 말했어요. 부회장님, 택시가 재단 뒤 골목에서 출발했고요. 12분 뒤에 동부 쪽 모텔 밀집 구역 근처에서 CCTV가 끊겨요. 그쪽에 내려서 걸어 들어갔을 가능성이 커요. 한혜라가 짧게 말했어요. 경찰은 지구대 순찰차 2대가 들어가요. 다만 골목이 좁아서 도보로 잡아야 해요. 차정원이 바로 물었어요. 모텔 이름 후보 3개만요. 가장 가능성 높은 걸로. 윤 비서가 곧바로 말했어요. 첫째, 동부 모텔. 둘째, 세림장. 셋째, 하모니텔. 이 3군데가 CCTV 동선과 가장 맞아요. 차정원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경찰의 검은 봉투가 핵심이라고 전달해 주세요. 봉투 건드리면 안 돼요. 바로 압수해야 해요. 차는 동부 모텔 쪽으로 향했어요. 골목이 좁아지자 황 실장 차가 길가에 멈췄고 경찰차도 따라 멈췄어요. 다 같이 차에서 내렸어요. 밤 공기가 차가웠고 골목 안은 더 차가웠어요. 경찰 한 명이 낮게 말했어요. 부회장님, 상무님, 뒤에서 따라오세요. 앞은 저희가 들어갑니다. 차정원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앞으로 튀어나가서 해결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어요. 지금은 잡히게 만드는 게 목표였어요. 동부 모텔 로비는 작았어요. 카운터에는 직원 한 명이 졸고 있었어요. 경찰이 신분을 보여주자 직원이 깜짝 놀라 일어났어요. 경찰이 바로 물었어요. 오늘 밤 검은 봉투 들고 들어온 남자 봤습니까? 직원이 눈을 굴렸어요. 잠깐 안에 검은 봉투 들고 모자 쓰고 방 잡았습니다. 403호요. 경찰이 바로 무전했어요. 403호. 출입구 봉쇄. 계단 쪽에서 발소리가 났어요. 누군가가 위에서 아래로 내려오는 소리였어요. 빠른 발소리였어요. 차정원은 한혜라를 바라봤어요. 한혜라도 같은 생각을 했어요. 지금 내려온다. 경찰이 계단 아래에서 대기하자 4층에서 한 남자가 뛰어내려왔어요. 모자, 마스크, 그리고 손에는 정말로 검은 봉투가 들려 있었어요. 남자가 로비를 보자마자 뒤로 틀었어요. 도망치려고 했어요. 경찰이 크게 소리치지 않았어요. 크게 소리치면 남자는 봉투를 던져요. 던지면 봉투 안의 종이가 망가져요. 망가지면 증거가 흐려져요. 경찰이 낮게 단호하게 말했어요. 멈춰. 봉투 내려. 남자는 멈추지 않았어요. 대신 봉투를 더 꽉 쥐었어요. 차정원이 그 순간 한 발 앞으로 나갔어요. 경찰이 말리려 했지만 차정원은 남자의 시선을 잡아야 했어요. 차정원이 낮게 말했어요. 최 실장님,
지금 여기서 도망치면 공난숙이 당신을 버려요. 도망치면 당신 혼자 다 뒤집었어요. 남자의 발이 잠깐 멈췄어요. 공난숙 이름이 나오자 남자가 움찔했어요. 차정원은 그 움찔을 놓치지 않았어요. 한혜라가 한 문장만 더 얹었어요. 최 실장, 내가 들고 있는 봉투가 누구를 살리고 누굴 죽이는지 알고 있니? 남자는 그 자리에서 숨을 거칠게 몰아쉬었어요. 도망치고 싶어도 이미 길은 막혔고 무엇보다 버림받을 것이 겁났어요. 경찰이 다가가 봉투부터 안전하게 압수했어요. 남자는 결국 손을 풀었어요. 손이 풀리는 순간 사람도 같이 무너져요. 남자는 바닥에 털썩 주저앉았어요. 경찰이 신분을 확인했어요. 최 맞습니까? 진태석 회장 비서실 최 실장. 남자가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네. 차정원이 숨을 짧게 내쉬었어요. 잡혔어요. 이제부터는 봉투 안이 전부였어요. 봉투는 경찰이 바로 봉인했고 현장에서 간단 확인만 하고 경찰서로 옮겼어요. 차정원과 한혜라도 바로 따라갔어요. 조사실에서 봉투를 열자 종이들은 예상보다 정교했어요. 첫 번째 묶음은 차수와 이름이 적힌 출생 관련 서류 사본이었어요. 두 번째 묶음은 주안을 사고 관련이라며 짜깁기한 정황 자료였어요. 세 번째는 기자 연락처와 송금 내역 출력물이었어요. 차정원은 종이를 보며 표정을 굳히지 않았어요. 표정을 굳히면 상대는 그걸 먹어요. 차정원은 수사관에게 정확히 말했어요. 이 세 묶음이 같이 있다는 게 핵심이에요. 사고 수사를 흐리려고 제 이름을 같이 묶은 거예요. 따로따로 나오면 우연이라고 할 수 있지만 이렇게 한 봉투에 들어있으면 의도예요. 수사관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최 실장 씨, 이 봉투를 누구에게 전달하려고 했습니까? 최 실장은 입술을 깨물었어요. 그 침묵은 고민이 아니라 계산이었어요. 누구를 팔면 내가 살까를 재고 있는 눈이었어요. 한혜라가 최 실장을 똑바로 보며 말했어요. 최 실장, 내가 살려면 지금 말해야 해. 내가 말 안 하면 공난숙은 내 가족부터 건드려. 내 가족 이름으로 협박해. 너도 그 방식 잘 알잖아. 최 실장 눈이 흔들렸어요. 흔들리는 눈은 거짓말보다 더 솔직해요. 최 실장이 결국 말했어요. 공난숙 회장 쪽에서 사람을 보냈어요. 구치소 들어가는 변호사 통해서요. 수사관이 바로 물었어요. 누가요? 이름. 최 실장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공난숙 회장 변호사 박 변호사요. 저한테 회장님이 부탁한다라고 했어요. 그리고 돈이. 수사관이 묻자 최 실장이 고개를 숙였어요. 돈도 받았어요. 제가 빚이 있었어요. 차정원이 수사관을 향해 말했어요. 그럼 차수와 문서는 최 실장이 직접 뽑아야 했어요. 집안 내부 자료 접근 권한이 있으니까요. 공난숙은 그걸 원했고요. 수사관이 최 실장에게 다시 물었어요. 문서 출력은 어디서 했습니까? 최 실장이 말했어요. 진태석 회장님 댁 비서실 거기 프린터로 했어요. 한혜라 얼굴이 굳었어요. 진태석 댁에서 출력됐다는 건 집안 안에서 칼이 나왔다는 뜻이었어요. 그 칼이 누굴 찌르려고 했는지도 선명했어요. 수사관이 물었어요. 진태석 회장님은 이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까? 최 실장이 고개를 저었어요. 회장님은 모르셨어요. 제가 혼자 했어요. 차정원은 최 실장이 지금 회장님을 보호하는 말을 하고 있다는 걸 알았어요. 하지만 몰랐다라는 말은 증거로만 판단해야 해요. 차정원이 딱 한 문장만 물었어요. 최 실장님, 그럼 왜 재단 사람을 직접 만났어요? 집안 자료라면 집안에서만 뽑아도 되잖아요. 최 실장이 잠깐 멈췄다가 말했어요. 재단 쪽에서 봉투 구성을 해줬어요. 어떤 제목을 붙이면 기자들이 물지, 어떤 단어를 넣어야 사람들이 넘어오는지 그걸 알려줬어요. 수사관이 고개를 들었어요. 즉, 공난숙 측이 포장을 지시했다는 거군요. 최 실장이 눈을 감았다 떴어요. 네, 그 한마디가 무거웠어요. 공난숙은 사고만 만든 게 아니었어요. 사고 이후 세상을 어떻게 움직일지까지 준비한 사람이었어요. 새벽이었어요. 차정원은 경찰서를 나오며 한혜라에게 말했어요.
어머님, 이제 공난숙이 교통사고만으로는 빠져나갈 수 없어요. 협박, 증거 조작까지 묶여요. 한혜라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 그리고 차수아도 이제 내 손으로 꺼낼게. 차정원은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이제는 숨길 수 없었어요. 숨기면 공난숙이 계속 같은 칼을 휘둘러요. 그런데 칼을 꺼내는 방식이 중요했어요. 공난숙이 던져서 꺼내면 사람들은 그걸 흉기로만 봐요. 한혜라가 책임지고 꺼내면 그건 사실이 돼요. 지금까지 30분 정도 흘렀어요. 여러분, 지금까지 이야기를 정리하면 이래요. 진세훈이 질투에 눈이 멀어 공난숙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그 전화 한 통이 주안을 교통사고로 이어졌죠. 공난숙은 거기서 멈추지 않았어요. 진세훈을 겁주고 차수와 자료를 이용해서 수사를 흐리려고 했어요. 하지만 차정원과 한혜라는 하나씩 대응했어요. 진세훈이 무너지지 않게 지켰고 최 실장이 넘기려던 검은 봉투를 잡았어요. 이제 공난숙은 교통사고뿐 아니라 협박과 증거 조작까지 묶여서 빠져나갈 수 없게 됐어요. 하지만 아직 끝난 게 아니에요. 진세훈의 통화 기록이 남아있고 공난숙은 끝까지 자기 입으로 인정하지 않으려 할 거예요. 그리고 차정원은 자기 이름을 세상 앞에 꺼내야 해요. 지금부터 이야기는 더 긴장되고 더 무거워질 거예요. 계속 집중해 주세요. 며칠 뒤 병원이었어요. 주하늘은 훨씬 안정됐고 재활 치료도 진행됐어요. 주하늘은 기자들 앞에 직접 나가지 않았어요. 대신 영상 메시지로 짧게 말했어요. 저는 회복 중이고 사고 수사는 진행 중입니다. 회사는 수사에 협조하고 있습니다. 사실로만 봐주세요. 주하늘은 그 한 줄을 말하기 위해 여러 번 연습했어요. 감정 섞이면 기자들은 그 감정만 잘라서 가져가요. 주하늘도 이제 그걸 알았어요. 그날 오후 한혜라는 기자들 앞에 나갔어요. 차정원도 옆에 나갔어요. 플래시가 터졌고 질문이 쏟아졌어요. 한혜라는 길게 설명하지 않았어요. 한혜라는 사실만 말했어요. 차정원은 과거 이름이 있어요. 그 이름은 차수아예요. 그러나 차정원은 지금 법적으로도 사회적으로도 차정원으로 살아왔고 그 과정에 불법은 없어요. 그 이름을 범죄를 덮는 데 쓰려는 시도가 있었고 회사는 그 시도에 대응하기 위해 수사에 협조했어요. 기자들이 소리쳤어요. 그럼 왜 지금까지 숨겼습니까? 한혜라는 짧게 말했어요. 숨긴 게 아니라 사생활이었어요. 그런데 그 사생활을 범죄와 엮으려는 사람이 있어서 오늘 공개한 거예요. 차정원은 그 문장 다음에 딱 한 문장만 덧붙였어요. 저는 제 이름으로 도망치지 않아요. 제 이름을 이용해 사람을 다치게 한 범죄가 있으면 그 범죄부터 끝까지 확인하겠어요. 차정원 목소리는 차분했어요. 울분을 섞지 않았어요. 울분을 섞으면 이야기가 감정 싸움이 돼요. 공난숙이 원하는 건 감정 싸움이에요. 그걸 차정원은 허락하지 않았어요. 그날 저녁 구치소 접견실이었어요. 차정원은 공난숙을 직접 만났어요. 차정원은 망설이지 않았어요. 공난숙이 밖에서 던지는 봉투보다 안에서 직접 듣는 말이 더 정확할 때가 있어요. 공난숙은 유리창 너머에서 차정원을 보자마자 웃었어요. 웃음이 얄밉지도 않았어요. 그냥 차가웠어요. 공난숙이 먼저 말했어요. 차정원, 내가 왔네. 차정원은 공난숙을 회장님이라고 부르지 않았어요. 여기서는 회사가 아니라 수사 중인 사람과 만나는 자리였어요. 공난숙 씨, 진세훈 통화 기록 나왔어요. 공난숙이 어깨를 으쓱했어요. 그럼 됐네. 내 남편이 시켰다며. 차정원은 눈을 가늘게 뜨지 않았어요. 대신 목소리를 낮췄어요. 당신은 통화 직후 메모까지 남겼더라고요. 하늘 처리, 세훈 요청. 그 메모가 당신 발목 잡아요. 공난숙이 웃음을 거뒀어요. 메모는 메모야. 증거는 아니지. 차정원이 바로 찔렀어요. 당신은 사고 하나로 끝낼 생각이 아니었죠. 수사 흐리고 피해자 입 막고 제 이름으로 덮으려고 했죠. 공난숙이 조용히 말했어요. 차정원, 너는 머리가 좋아.
그래서 더 빨리 망가질 거야. 내 남편이 너를 잡아먹을 거야. 차정원은 그 말을 듣고도 얼굴을 찡그리지 않았어요. 대신 아주 정확히 말했어요. 진세훈이 한 말은 진세훈이 벌을 받아요. 그런데 당신이 한 일은 당신이 벌을 받아요. 남편 탓으로 못 빠져나가요. 당신이 사람을 다치게 했고, 당신이 사람을 협박했고, 당신이 증거를 만들었어요. 공난숙 눈빛이 순간 날카로워졌어요. 차정원, 너 원하는 게 뭐야? 차정원이 답했어요. 당신 입으로 누가 같이 움직였는지 말해요. 당신은 혼자 못 움직이잖아요. 병원, 회사, 집안 자료, 당신이 손 뻗은 곳마다 사람 하나씩 있었어요. 공난숙은 잠깐 침묵했어요. 그리고 아주 얇게 웃었어요. 내가 말하면 너도 다쳐. 차정원이 낮게 말했어요. 저는 이미 다쳤어요. 그런데 사람을 더 다치게 하지는 않을 거예요. 당신이 말 안 하면 수사는 더 깊게 가요. 그럼 당신 편이라고 생각한 사람들도 다 같이 잡혀요. 공난숙은 차정원을 한참 보다가 입을 열었어요. 내가 사람을 쓰는 방식은 하나야. 겁을 주고 길을 보여주고 빠져나갈 구멍을 만들어주는 거지. 그런데 너는 구멍을 안 찾더라. 그래서 내가 싫어. 차정원이 단호하게 말했어요.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묻겠어요. 차수와 자료를 재단에 넘긴 사람, 공난숙 씨가 직접 지시했죠? 공난숙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 내가 했어. 너를 입 막으려고. 그 한 문장이 차정원에게는 충분했어요. 차정원은 수화기를 내려놓고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공난숙이 마지막으로 한마디 했어요. 차정원, 내 남편은 널 사랑한다고 말하면서 널 위험하게 만들어. 그걸 잊지 마. 차정원은 돌아서면서 짧게 답했어요. 사랑이든 아니든 죄는 죄예요. 저는 그걸 구분해요. 며칠 뒤 경찰서였어요. 차정원은 수사관에게 불려갔어요. 목소리가 평소보다 무거웠어요. 차정원 상무님, 추가로 확인된 통화 기록이 있습니다. 진세훈 씨가 사고 전날 공난숙 씨와 통화한 기록이 나왔습니다. 차정원은 표정을 바꾸지 않았어요. 놀라면 끝이에요. 차정원은 질문을 짧게 했어요. 시간과 통화 내용은요? 수사관이 파일을 넘기며 말했어요. 시간은 사고 전날 밤 11시 6분입니다. 녹취는 통신사 저장은 없고요. 다만 공난숙 씨 쪽에서 압수된 휴대폰의 통화 직후 메모가 있습니다. 하늘 처리, 세운 요청,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차정원은 그 문장만으로도 속이 차갑게 식었어요. 요청이라는 단어가 너무 구체적이었어요. 공난숙이 사람을 다치게 할 계획이 있었고 진세훈이 거기에 입을 얹었다는 뜻이었어요. 차정원은 숨을 한 번 들이마셨다가 내쉬었어요. 진세훈은 지금 어디 있어요? 대기실에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참고인 신분이 아니라 피의자 전환 가능성도 있습니다. 차정원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제가 들어가겠어요. 대기실이었어요. 진세훈은 의자 끝에 걸터 앉아 있었어요. 손가락이 계속 움직였고 시선은 바닥에 붙어 있었어요. 차정원이 들어가자 진세훈이 벌떡 일어났어요. 여보, 차정원은 바로 물었어요. 당신 사고 전날 공난숙이랑 통화했어? 진세훈이 입술을 떨었어요. 말이 안 나오려는 얼굴이었어요. 차정원이 한 번 더 단단하게 물었어요. 진세훈, 내가 묻는 건 하나야. 통화했어, 안 했어? 진세훈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했어. 차정원은 숨이 멎는 느낌이었지만 목소리는 유지했어요. 왜 했어? 진세훈이 손으로 얼굴을 훔쳤어요. 나 그때 주하늘이 부회장 된 날이었어. 다들 축하하고 나는 아무것도 아닌 사람처럼 내가 그냥 사라진 것 같았어. 차정원이 바로 끊었어요. 그 감정이 이유가 되지는 않아. 당신이 뭘 말했는지 말해. 진세훈이 눈을 감았다 떴어요. 그리고 아주 낮게 끊기지 않게 말했어요. 혼자 있었어. 술도 안 마셨어. 그런데 머리가 뜨거웠어. 누군가한테 내 화를 쏟고 싶었어. 그때 공난숙이 생각났어. 그 사람은 늘 내 감정이랑 내 욕심을 알아듣는 척했거든. 차정원은 그 문장을 듣자마자 알았어요. 공난숙은 알아듣는 척으로 사람을 잡아요. 진세훈이 말을 이었어요.
내가 교통사고 한 번만이라고 말했어. 진짜로 그렇게 말했어. 다치게까지는 말고 겁만 주고 멈추게 그런 식으로 내가 나도 무슨 소리 하는지 알면서도 차정원은 진세훈 말을 끝까지 듣고 한 번만 물었어요. 그 말하고 끊고 나서 바로 후회했어? 진세훈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날 밤에 바로 다시 전화했어. 그거 하지 말라고 말하려고. 그런데 공난숙이 전화를 안 받더라. 다음날 아침에 또 걸었어. 안 받았어. 차정원은 현실을 확인했어요. 당신, 그 통화 이제는 수사로 잡혀. 당신이 먼저 말해야 해. 공난숙한테 끌려간 게 아니라 당신 입에서 나온 말이라고. 진세훈이 울먹였어요. 여보, 나 감옥 가? 차정원이 단호하게 말했어요. 지금은 겁먹을 시간 없어. 당신이 사실대로 말하면 법은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봐. 숨기면 법은 왜 숨겼는지부터 봐. 그럼 더 크게 맞아. 진세훈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이번엔 도망치지 않았어요. 수사관이 들어와 진세훈에게 말했어요. 진세훈 씨,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 진행합니다. 변호인 선임하시고요. 진세훈은 차정원을 봤어요. 차정원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말해. 사실대로. 진세훈은 조사실로 들어갔어요. 차정원은 대기실 의자에 앉지 않았어요. 앉으면 무너져요. 차정원은 바로 한혜라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어머님, 진세훈이 공난숙과 통화한 기록이 나왔어요. 진세훈이 사고 전날 교통사고를 요청했어요. 한혜라가 잠깐 말이 없었어요. 숨소리만 들렸어요. 그러다 한혜라가 낮게 말했어요. 정원아, 너는 지금 흔들리면 안 돼. 내가 무너지면 주하늘도 무너져. 나 지금 바로 경찰서로 갈게. 차정원은 딱 한마디만 했어요. 네, 어머님. 그날 오후 병원이었어요. 주하늘은 재활 중이었어요. 땀이 나고 얼굴이 하얗게 질렸는데도 버티고 있었어요. 한혜라가 들어오자 주하늘이 먼저 물었어요. 어머니, 무슨 일 있어요? 한혜라는 주하늘에게 숨기지 않았어요. 다만 순서를 지켰어요. 주하늘, 진세훈 통화 기록이 나왔어. 주하늘 눈빛이 굳었어요. 그럼 진세훈이, 한혜라가 정확히 말했어요. 사고를 직접 만들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어. 하지만 사고 전날 공난숙에게 교통사고라는 말을 꺼낸 건 맞아. 진세훈이 조사에서 다 말하고 있어. 주하늘 손이 주먹으로 쥐어졌어요. 어머니, 그럼 한혜라가 단호하게 말했어요. 너는 치료해. 너는 내 몸부터 살려. 진세훈 문제는 법으로 가. 감정으로 내가 움직이면 공난숙이 웃어. 주하늘은 이를 악물었어요. 그리고 낮게 말했어요. 차정원은 괜찮아요? 한혜라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차정원은 버티고 있어. 하지만 너도 알아야 해. 차정원이 버티는 건 강해서가 아니라 버텨야 해서야. 내가 회복해서 돌아오면 차정원도 숨을 쉬어. 주하늘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며칠 뒤 주영채는 경찰서에 다시 나갔어요. 주영채는 떨었지만 도망치지 않았어요. 주영채가 말했어요. 엄마는 늘 제게 말했어요. 내 입이 나를 살린다라고. 그런데 저는 이제 알았어요. 제 입이 엄마를 살리는 게 아니라 제 입이 저를 살려야 한다는 거요. 수사관이 물었어요. 공난숙 씨가 교통사고에 대해 직접적으로 지시한 말이 있습니까? 주영채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있어요. 사고 전날 엄마가 저한테 이렇게 말했어요. 주하늘이 잠깐 누워있으면 그 사이에 다 정리돼. 그리고 내가 겁먹지 말고 입만 닫으면 돼. 그 문장이 기록으로 남는 순간 공난숙에 몰랐다는 말은 훨씬 얇아졌어요. 얇아지면 찢어져요. 재판날이 왔어요. 법정에는 사람들이 많지 않았어요. 한혜라는 앞줄에 앉아 있었고 차정원은 그 옆에 앉아 있었어요. 주하늘은 휠체어를 타고 들어왔어요. 얼굴이 창백했지만 눈은 또렷했어요. 공난숙은 피고인석에 앉아 있었어요. 구속복을 입은 채로도 눈빛은 차가웠어요. 진세훈은 다른 피고인석에 앉아 있었어요. 고개를 들지 못했어요. 검사가 증거를 읽기 시작했어요. 통화 기록, 메모, 협력업체 송금 내역, 재단 비서 지시 문자, 최 실장 진술,
주영채, 진술, 그리고 마지막으로 봉투 구성 지시 자료가 차례로 나왔어요. 재판부가 공난숙에게 물었어요. 공난숙 피고인, 진세훈 피고인의 요청을 받고 범행을 지시했습니까? 공난숙은 얼굴을 들어 말했어요. 요청이 있어도 제가 지시하지 않았으면 일어나지 않았을 거예요. 하지만 저는 지시한 적이 없어요. 재판부가 진세훈에게 물었어요. 진세훈 피고인 요청했습니까? 진세훈은 목이 메었지만 결국 말했어요. 네, 제가 요청했어요. 그날 제가 미쳤어요. 공난숙 눈빛이 잠깐 흔들렸어요. 재판부가 다시 공난숙에게 물었어요. 공난숙 피고인, 통화 직후 메모는 왜 남겼습니까? 공난숙은 잠깐 입술을 다물었다가 말했어요. 제가 남긴 게 아닐 수도 있어요. 검사가 즉시 반박 자료를 냈어요. 필체 감정 결과 공난숙 필체와 일치한다는 자료였어요. 재판은 여러 차례 기일이 이어졌어요. 그동안 회사는 흔들렸지만 주하늘은 돌아왔어요. 재활을 하면서도 업무 보고를 받았고 다시 부회장 자리에 앉았어요. 주하늘이 첫 회의에서 말한 건 길지 않았어요. 사람 다치게 해서 자리 지키는 회사는 망해요. 이번 일은 끝까지 정리해요. 그리고 다시는 이런 일 없게 규칙 바꿔요. 마지막 선고 날이었어요. 재판부는 공난숙에게 실형을 선고했어요. 교통사고 공모, 증거 조작 시도, 협박과 강요, 조직적 여론 조작까지 묶였어요. 진세훈은 집행유예와 사회봉사, 그리고 회사 직위 박탈에 가까운 처분이 내려졌어요. 재판부는 요청은 했지만 실행과 조작을 주도한 건 공난숙 측이라는 점을 구분했어요. 그렇다고 무죄는 아니었어요. 법정을 나오면서 주하늘이 차정원에게 아주 낮게 말했어요. 차정원, 이제 너도 숨 좀 쉬어. 차정원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오빠가 살아있어서 가능했어. 한혜라는 뒤에서 그 말을 듣고 차정원 어깨에 손을 얹었어요. 정원아, 이제 집에 가자. 오늘은 정말로 끝이야. 며칠 뒤 차정원은 진세훈을 마지막으로 한 번만 따로 만났어요. 변호사 앞이 아니라 두 사람만 있는 방에서요. 진세훈이 먼저 말했어요. 여보, 내가 당신한테. 차정원이 손을 들어 멈췄어요. 미안하다는 말로 끝나지 않아. 진세훈이 고개를 숙였어요. 그럼 나 어떻게 해야 해? 차정원이 아주 현실적으로 말했어요. 첫째, 조사에서 계속 사실만 말해. 둘째, 회사 자리 내려놔. 셋째, 주하늘에게 사과는 말로 하지 마. 내가 죄를 인정하고 벌 받는 걸로 보여줘. 진세훈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당신은 나랑 계속 살 거야? 차정원은 대답을 바로 하지 않았어요. 진세훈, 내가 지금 결정을 내리면 그 결정이 또 누군가에게 이용당해. 나는 지금은 내 감정을 잠깐 내려놓을 거야. 너는 내 벌부터 받아. 그리고 내가 너를 다시 볼지, 내가 너를 떠날지, 그건 내 벌이 끝난 뒤에 내가 결정할 거야. 진세훈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진태석은 결국 한혜라에게 미안하다는 말을 직접 하진 않았어요. 대신 행동으로 했어요. 진태석은 최 실장을 해임했고 집안 자료 관리 체계를 전부 바꿨어요. 그리고 차정원을 따로 불러 짧게 말했어요. 차정원, 너를 이 집안에 들인 건 내 결정이 아니지만 너를 흔들게 만든 건 내 책임이야. 앞으로는 그런 자료가 밖으로 나가지 않게 내가 막을게. 주영채는 공난숙과 완전히 끊는다고 말로 선언하지 않았어요. 그냥 행동으로 끊었어요. 재단과 관련된 연락을 받지 않았고 재단에서 제공하던 카드도 반납했어요. 작은 원룸을 얻고 스스로 돈 벌기 시작했어요. 홍세프는 사건이 정리될수록 더 조용해졌어요. 조용해졌지만 사라지진 않았어요. 홍세프는 가게를 하나 열었어요. 큰 가게가 아니라 작고 단단한 가게였어요. 홍세프는 정보를 팔아 살아남지 않았어요. 요리를 팔아 살아남기로 했어요. 그날 밤 한혜라의 집 식탁이었어요. 차정원은 다시 식탁에 앉았어요. 주하늘은 재활 때문에 오래 앉지는 못했지만 얼굴이 밝아졌고 주영채도 조심스럽게 왔어요. 엄마를 버린 딸이 아니라 자기 삶을 선택한 사람으로요.
한혜라가 조용히 말했어요. 오늘은 복잡한 말하지 말자. 그냥 밥 먹자. 차정원은 그 말이 제일 크게 들렸어요. 그냥 밥 먹자는 말이 차정원에게는 지금까지 들어본 어떤 변명보다 더 책임감 있는 말이었거든요. 주하늘이 숟가락을 들고 말했어요. 차정원 고맙다. 차정원이 고개를 저었어요. 오빠 고마워할 일 아니야. 오빠가 살아있어서 가능한 일이야. 주영채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저도 잘 살게요. 엄마처럼은 안 살게요. 한혜라가 주영채를 바라봤어요. 한혜라는 달래는 말을 잘 못해요. 대신 현실적인 말을 했어요. 그럼 앞으로는 내가 선택한 걸 내가 책임져. 도망치지 말고. 주영채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날 밤 차정원은 식탁을 치우고 거실로 나왔어요. 창밖을 보는데 한혜라가 뒤에서 조용히 다가왔어요. 한혜라가 낮게 말했어요. 정원아, 너 오늘 기자들 앞에서 잘했어. 차정원이 고개를 들었어요. 어머님이 같이 나가줘서 가능했어요. 한혜라가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야. 내가 내 이름을 내 입으로 말했기 때문에 가능했어. 그게 제일 중요했어. 차정원은 손끝을 꼭 쥐었다가 풀었어요. 아직 모든 게 정리된 건 아니에요. 하지만 오늘 밤만큼은 차정원은 숨을 크게 들이마실 수 있었어요. 누가 문을 두드려도 이제 혼자 문 앞에 서지 않아도 되니까요. 차정원이 조용히 말했어요. 어머님, 우리 아직 끝난 거 아니죠? 한혜라가 단호하게 대답했어요. 끝난 게 아니야. 하지만 오늘은 살아남았어. 그걸로 충분해. 차정원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리고 그날 밤 차정원은 다시 잠들었어요. 이번에도 깊게요. 불안이 사라진 게 아니라 불안 앞에서 혼자가 아니게 됐으니까요. 한혜라 말이 끝나자 거실은 잠깐 조용해졌어요. 오늘은 살아남았어요. 내일은 또 다른 싸움이 시작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적어도 오늘만큼은 이 집에 있는 사람들은 혼자가 아니었어요. 차정원은 창밖을 보며 조용히 생각했어요. 질투는 사람을 망가뜨려요. 하지만 진실은 사람을 살려요. 진세호는 질투 때문에 선을 넘었지만 결국 진실을 말해서 최소한의 구원을 받았어요. 공난숙은 끝까지 거짓으로 버티려 했지만 결국 진실에 무너졌어요. 그리고 차정원은 자기 이름을 자기 입으로 말함으로써 비로소 자유로워졌어요. 여러분,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진세훈의 질투 한 통화가 주하늘을 다치게 했고 공난숙은 그 틈을 노려 모든 걸 덮으려 했어요. 하지만 차정원과 한혜라 그리고 주하늘이 살아남으면서 진실이 하나씩 드러났어요. 최 실장은 검은 봉투를 넘기기 직전에 잡혔고 주영채는 엄마 손에서 빠져나왔고 진세훈은 자기 죄를 인정했어요. 법정에서 공난숙은 실형을 받았고 진세훈은 집행유예를 받았어요. 차정원은 자기 이름 차수아를 세상에 꺼냈고 한혜라는 끝까지 가족을 지켰어요.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알려주는 건 이거예요. 질투는 한순간이지만 그 대가는 평생이에요. 거짓은 잠깐 통해도 진실은 결국 드러나요. 혼자 버티는 건 힘들지만 함께 버티면 이길 수 있어요.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또 뵙겠습니다.